안녕하세요. 아미고 대표 오정선입니다. 네, 이번에 아미고에서 리더스쿨 독서학교를 오픈하게 됐는데요. 총괄 교장 선생님 최정학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정학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명 독서 지도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몸소 느끼고 체험하고 겪으면서 제가 정말 절실하게 독서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 교수님을 직접 아미고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리더스쿨을 진행하면서 어머님들께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을 가지고 교수님과 몇 마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엄마들의 학습 전략, 바로 독서죠. 네, 그러면 학습력. 이 엄마들이 가장 궁금한 게 학습력인 것 같아요. 이 학습력이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자녀들의 학습 능력, 이걸 어떻게 잡아주고 키워줄 것인가, 여기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학습 능력, 학습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보를 혹은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걸 이제 유지해내면서 또 소통이나 유통을 해내고 또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 이런 걸 이제 총괄적으로 합해서 학습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학습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학습력에는 한 5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학습을 잘 하려면 우선 사고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학습,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는 배경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은 이제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배경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배경 지식은 자석의 이제 그 자력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습력에 있어서는요, 학습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똑같은 이제 파워가 있다고 했을 때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학습에 있어서도 좋은 학습 방법이 있어요. 보통 좋은 학습 방법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부만 하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고 학교에서 혹은 이제 부모님들이 공부해라만 했지 공부하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은 잘 못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건 기억을 다루는 문제예요. 그런 이제 기술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학습력의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정서의 문제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다면 좋은 학습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자기 자신의 정신과 집중을 빼앗고 있는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 또 즐거운 상태, 기쁜 상태, 이런 것들이 학습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의지예요. 자기 자신의 정서와 또 사고와 자신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 이것이 이제 의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의지력의 문제,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력의 5가지 요소, 사고력, 배경 지식, 또 정서, 또 의지, 그리고 학습 방법, 이 5가지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학습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력은 이 5가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학습 능력, 이 5가지 학습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이 5가지를 골고루 키우면 되겠죠. 그렇죠? 제가 너무 이제 쉬운 얘기인가요? 어떻게 사고력을 키울 것인가? 예, 사고력이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사고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고력은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타고나는 사고력은요, 사고력에 여러 또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기억력의 문제라든지 이해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타고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고력은 사고의 도구가 뭔지를 알았을 때 사고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요,
어떤 도구로 생각을 하나요? 도구로? 예, 생각의 도구가 뭐죠? 책? 책인가요? 우리는 네. 예, 언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력을 높이려면 그렇죠. 언어를 정교하게 하면 사고력이 정교해집니다. 언어가 풍성하면 네. 사고가 풍성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언어가 아름다우면 사고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고력을 키우는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 사고력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고력 중에는 이제 이해하는 것, 기억하는 것, 네. 또 분석하는 것, 분류하는 것, 또 혹은요 표현하는 것도 사고력이 될 수가 있겠죠. 종합하는 것도 사고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사고력 중에 사고력은 또 창의력이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산적인 사고 능력을 창의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생산적인 사고 능력인 창의력은요, 이것 또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유창성이라든지 독특성, 민감성, 융통성 이런 네 가지가 이제 창의력의 이제 구성 요소인데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많다는 거예요. 빠르고 많다. 즉 어휘가 많고 빠르면 유창하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사고가 빠르게 회전하고 그것을 인출하는 속도가 빠르고 연결하는 속도가 빠르다. 그럼 이제 유창하다는 것이에요. 즉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창의적인 생산 능력을 가질 확률이 높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분하는 능력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좀 냄새에 민감해요. 어떤 사람은 소리에, 어떤 사람은 시각적으로 민감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손에 민감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허리라든지 어떤 몸의 어떤 움직임 이런 데 또 민감한 그 반응을 하는데 그런 민감성들이 독특성을 만드는 힘이에요. 구분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각지대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각지대를 찾는 게 독특한 거죠. 그렇죠. 새로운 것. 네네. 이것을 만드는 것은 바로 민감성에서 나온다. 그럼 그 민감성은 많이 알고 있어야 구분해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민감성을 높이고 유창성을 높이고 독특한 힘을 발휘하고 또 그것을 연결하는 어떤 융통성 이런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데 언어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학습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의미 구성 능력을 키운다는 거거든요. 의미 구성을 언어로 한다고 했을 때 언어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은 결국 좋은 어휘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좋은 언어를 만나는 것, 좋은 언어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 좋은 언어를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전략적인 지식과 절차적인 지식, 개념적 지식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지식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게 매우 중요하죠. 네. 아까 그 이야기하셨던 그러면 의미 구성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이 능력을 또 키우려면 또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학습력의 문제, 또 학습력이 뭔지를 알게 되면 이제 학습력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네. 그리고 결국에 의미 구성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로 이제 귀결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의미 구성이라고 하는 것, 의미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사고의 과정이 될 텐데 의미를 재구성하려면 결국 언어적 힘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 네. 읽는 것. 또 쓰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이 네 가지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의미를 재구성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읽기라고 하는 거, 독서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텍스트를 가지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역동적인 사고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쓰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의미 재구성을 하는 능력이에요. 듣는 것도 타인의 음성 기호를 가지고 내가 의미 재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역시 고도의 사고 과정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구두 언어로 의미 재구성해서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 재구성 능력의 핵심은 바로 언어 능력이고요. 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 독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아, 독서. 역시. 그러면 책을 열심히 많이 읽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학부모님들이 대체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시키죠. 강요합니다. 맞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독서가 중요하긴 하나 강요하는 독서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독서가 중요하지만 그 아이, 그 학습자의 지금의 상태, 정서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배경 지식의 측면, 사고력의 측면, 학습 방법의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진단을 통해서 지금 이 아이에게는 어떤 책을 어떻게 읽혀야 할 것인가. 네. 이 아이가 지금 정서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좋은 독서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배경 지식에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의 배경 지식을 갖지 못한 친구에게 그 수준의 책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독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학습자 중심의 독서가 가능하도록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독서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을 어떻게 읽힐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읽을 것이냐, 개인적으로 읽을 것이냐, 사회적인 독서를 할 것이냐 등등. 그리고 지금 독서를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등등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게 되죠.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체계적인 독서를 하지 못하는 게 비극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미고가 독서학교를 개설한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독서. 지금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독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수요일이죠. 12월 18일 수요일 입학 설명회에서 더 많은, 더 자세한 내용을 느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그때 물어보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미고였습니다.